자, 투자론 계산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그랬습니다. 자, 단순회수기간법이니까 돈 가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만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초기 투자액이 2억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2억이 투자 금액이고 나간 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투자 금액 2억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년 후에 8,800이 들어와요. 근데 2년 후에는 9,200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8,800과 9,200을 합해주면 9218에서 1억 8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2년째까지 1억 8천 들어오면 3년 차 때 2천만 원만 더 들어오게 되면 투자 원금 2억을 회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3년 차 때 1년 동안에 3천이 들어오니까 절반인 6개월이 지나면 2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회수 기간은 2년 6개월 또는 2.5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2년 6개월 또는 2.5년이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유효총소득 대비 영업경비 비율 그랬는데 일단 문제 속에서 유효총소득 대비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비 이 말 나왔을 때 대비 앞쪽이 분모가 되고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 자체를 구하게 되면 유효총소득이 분모가 되고요. 영업경비가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유효총소득이나 또 영업경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호당 임대료, 자, 이 말이 뭐냐면 유효총소득 구할 때 가공기유 영순부 기억나시죠? 가공기유. 그럼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해주면 유효총소득이 구해지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호당 임대료가 연 2,400이에요. 호당 2,400인데 임대 가능 호수가 50호거든요. 이걸 곱해주면 12억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실률이 20%예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12억에 20%를 곱해서 공실이 2억 4천이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20%가 공실로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나머지 80%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0.8을 곱해서 80%를 곱해서 곧바로 유효총소득이 9억 6천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분모값인 유효총소득이 9억 6천이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업경비가 지금 얼마가 되냐 그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영업경비 항목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순영업소득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계산의 공식상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남은 값이 순영업이에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주어진 조건상 7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효총소득 9억 6천과 순영업소득 7억 2천의 차액이 영업경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억 6천만 원을 누르지 마시고 숫자만 보시면 되니까 분명히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액이 영업경비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저 같으면 그냥 96 빼기 72 하고 말 거라고. 그럼 24가 나오잖아요. 그럼 24의 뜻이 뭐다? 2억 4천이겠죠. 왜? 단위가 억 단위니까. 오케이? 그러면 영업경비가 2억 4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나눌 때도요. 항상 제가 무엇을 강조하죠? 과정 필요 없다. 결론이 맞으면 되니까 숫자만 봐라. 그럼 저 같으면 계산할 때 분자값 2억 4천 대신에 숫자만 보고 24. 또 9억 6천 대신에 숫자만 보고 96 이래 버릴 거예요.
그럼 계산기 있는 분들 24 나누기 96 하면 4분의 1이니까 0.25가 나오게 돼요. 그럼 0.25는 퍼센트로 바꾸면 25%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보기 5개 중에 25%가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그 다음 11번 볼게요. 11번. 다음 부동산 회사의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지금 자산 촉에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에요. 그럼 A 보세요. 32만 원과 8만 원의 합은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디귿번도 자본과 부채의 합이 자산이니까 40과 40의 합은 80만 원 되겠죠? 그럼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기억번이 40만 원 나온 건 1번과 3번으로 압축되고요. 디귿번이 80만 원 나온 건 1번 뿐이 없지 않습니까? 1번, 3번 중에 디귿이 80 나온 건 1번 뿐이 없으니까 굳이 부채 비율, 니은과 리을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정답이 1번인 것은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 1번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부채 비율 값 좀 구해볼까요? 여러분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 바로 부채 비율이죠. 그럼 저기서 A 회사의 경우 남의 돈 부채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이고 내 돈이 32만 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0, 4개는 계산의 의미가 없으니까 32분의 8인데 8, 4, 32니까 4분의 1일 것이고 4분의 1은 0.25, 즉 25%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같은 방법 B 회사의 부채 비율은요. 내 돈도 40이고 남의 돈도 40이에요. 그럼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이겠죠. 1은 몇 퍼센트? 10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구하는 문제이지만 자산이 자본과 부채의 총계 합산 금액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곧바로 1번이 답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 되는 거죠. 자, 1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건데 12번 문제도 보기 하나하나가 모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골이 아픕니다. 다만 공식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보자마자 답이 맞아 틀려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해요. 첫 번째 1번이 지분 배당률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니까 얘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로 값을 구해요. 근데 1번 보기 속에 주어진 조건이 지분 투자액이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이고 또 세전 현금 수지가 4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만 필요 없고 0 2개 빼주면 80분의 4가 되죠. 맞죠? 그럼 4, 2, 8이니까 얼마가 돼요? 20분의 1이에요. 그럼 20분의 1은 0.05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5%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5%다. 맞아요. 2번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4억 이외에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부채 비율은 50%다. 맞죠? 이건 굳이 암산만 해도 되는데 앞서서도 봤지만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2번 보기 속에 자기 자본, 내 돈이 4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은행에서 빌린 돈, 남의 돈, 대출금이 2억 나오죠. 그럼 억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보면 되니까.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이고 나눠주면 0.5, 퍼센트로 바꾸면 50%인 거 맞지요? 3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이 3,200이고 총 투자액이 4억일 때 자본 환원율. 종합자를 붙여서 종합자본 환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자 빼고 자본 환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공식 자체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순영업소득이 3,200이고 총 투자액이 4억이란 말이죠. 그럼 숫자만 보면 48에 32가 되거든요. 그럼 0.08이니까 8%.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8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숫자 8 맞고요.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5억인데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그럼 자기 자본 비율, 내 돈의 비율, 줄여서 뭐 지분 비율 그러는데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지분이에요. 내 돈이에요. 지금 총 투자액 얼마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구입에 5억이 들어가야 돼. 5억이. 물론 총 투자액 대신에 부동산 가치라고 해도 상관없죠. 내가 5억짜리를 구입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면 내 돈은 4억이잖아요. 그럼 억 필요 없죠. 숫자만 보면 58에 40이니까 0.8, 즉 8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4번까지 모두 맞았으니까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데 부채 감당률이 1.25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부채 감당률이 공식 자체가 순두부라서 순영업소득이 분자가 되고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이 부채 감당률이 1.25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분모값이잖아요. 그럼 분모값은 이 부채 서비스의 분모값은 부채 감당률로 순영업소득을 나누시면 돼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데 1.25로 나누면 이거 600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1,000만 원 나누기 1.25 하시면 600 얼마쯤 나올 겁니다. 그렇죠? 600이 나오건 그럼 6, 5, 30, 6, 22, 6, 1은 6, 6, 22. 한 600만 원 넘겠네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1,25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5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 1,000만 원 나누기 1.25 하시면 어떤 값 나올 수 있겠죠? 그 값이 아니다. 800 나올 것 같아요. 800.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맞았고 5번은 1억 2,500은 1,250은 나올 수가 없는 값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할 것으로 틀린 것. 이것도 보기 5개 모두가 계산이에요. 실제로 저런 형태의 문제를 현장 가서 그날 봤다. 그냥 대충 3 아니면 4번 찍고 넘어가셔야죠. 이거 언제 다 풀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는 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 담보 인정 비율 나왔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은 다른 말로 대부 비율 그러기도 하죠. 그럼 대부 비율 값은요. 공식 자체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고 부채 잔금은 이때 잔금자가 나왔지만 대출 당시에는 융자액 전액이 잔금이 되는 거예요. 대출 당시에 쉽게 말하면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을 빌릴 당시에는 1억 전액이 잔액이 되는 것이죠. 아직 갚은 게 없으니까. 그럼 볼게요. 지금 담보대출액이 얼마죠? 3억이에요. 3억. 빌린 돈 3억인데 이 부동산 얼마짜리죠? 5억짜리예요. 그럼 5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3억 대출 받았다. 그럼 억 필요 없으니까 5분의 3. 5, 6, 30이니까 0.6%로 바꾸면 60%가 되겠죠. 0.6 나왔고요. 2번 부채 감당률 나왔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 감당률 공식은 순두부다. 그러니까 분자가 순영업소득이 되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일단은 부채 서비스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원금의 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1,000만 원인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주어진 조건을 둘러봐도
순영업소득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가공기후 영순이 되겠죠. 따라서 순영업소득은 자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해주면 이 값이 유효총소득.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비용을 빼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볼게요. 가능총소득은 4천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 가능총소득의 40%예요. 그럼 금액을 따지면 4천만 원 곱하기 0.4니까 1,600을 빼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40%는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60%를 곱해서 곧바로 유효총소득이 2,400이 된다라고 구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맞죠? 또한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25%예요. 25%는 4분의 1이니까 4로 2,400 나누면 영업경비가 600이에요. 60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2,400에 어차피 25%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75%를 곱해서 곧바로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00에서 600을 빼면 순영업소득은 1,800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분자값 순영업을 구했더니 1,800이고 분모가 1,000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0 2개 빼주면 10분의 18이니까 1.8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자, 3번 볼게요.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DTI죠. DTI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가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값을 구해요. 근데 조금 전에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인 걸 알 수가 있었고 조건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나오죠? 2,500 나오잖아요. 그럼 딱 봐도 2,500만 원분의 1,000만 원이면 0 2개 빼면 25분의 10이 되겠죠. 맞죠? 그럼 25분의 10이면 0.4가 나오니까 40%에 해당되죠. 그럼 0.4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 나왔어요. 그럼 부채비율은 계속 반복되죠.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다. 그럼 내 돈이 지분이고 남의 돈이 부채가 되겠죠. 근데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남한테 3억을 빌려왔다고요. 그럼 내 돈은 2억이겠죠. 다시 한번 5억 중에 3억이 빌려온 돈이에요. 그럼 나머지 2억이 내 돈이겠죠. 그럼 억 필요 없고 숫자만 보면 2분의 3이니까 1.5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맞았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지금 유효총소득 기준해서 영업경비 비율 구해보라 했는데 유효총소득이 지금 2,400이에요. 2,400이고 영업경비가 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 2개 지워주면 24분의 6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나눠주니까 0.25, 즉 2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0.25가 나와야 되는데 0.4가 나왔으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접하시면 그냥 딱 보고 느낌 가는 대로, 느낌 아니까 느낌 가는 대로 하나 찍어놓고 곧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는 게 상식입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4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승수는요. 자, 순소득 승수면 승수는 제목이 요 순소득이 제목이잖아요. 승수는 제목이 분모가 돼요. 분모. 그럼 순소득이 분모인데 순소득은 정확한 명칭으로 바꾸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다른 문제 풀면서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와 관계가 있고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와 관련돼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지금 순영업 나왔기 때문에 투자액은 당연히 총 투자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투자액이 20억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분자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모값인 순영업소득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남은 값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유효총소득을 구해보려니까 조건에 유효총소득이 얼마나 없거든요. 다만 유효총소득 승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때 어떤 절대 공식이라고 본다면 유효총소득 승수가 있다. 그러면 공식 유효총소득 승수로 총투자액을 나눈다. 총투자액을 나눈 값, 이것이 유효총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제든 관계가 없습니다. 유효총소득 승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유효총소득 승수로 총투자액을 나누라. 그럼 그 값이 유효총소득이 되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유효총소득 승수가 5거든요. 근데 총투자 금액이 20억이에요. 그럼 5로 20억 나누니까 공식상 5분의 20억이죠. 그럼 5, 4, 20이니까 유효총소득은 4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 기준 20%다. 그럼 방법 두 가지. 4억의 20%인 8천만 원을 빼서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20%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4억에서 80%를 곱해서 곧바로 48에 32, 3억 2천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3억 2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값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20억 나누기 3억 2천인데 너무 단위수가 크니까 저 같으면 그냥 200 나누기 32 하고 말 거예요. 왜? 이건 10억 단위고 얘는 억 단위니까 0 하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00 나누기 32 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은 6.25가 나와요. 6.25. 그럼 순소득 승수가 6.25다. 그럼 보기 5개 중에 첫 번째 순소득 승수 값이 6.25 나온 보기는 1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나머지 값을 안 구해도 정답이 1번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나머지 값도 구해볼게요. 두 번째가 채무불 이행률인데 자, 채무불 이행률의 공식은 유효총소득 분의 유효총소득 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지금 잠깐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유효총소득 구해봤을 때 유효총소득이 4억이 나왔다는 건 지금 살펴보셨죠. 그럼 분모값은 4억인 걸 알았고요. 또 영업경비가 값을 구해보니까 8천만 원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근데 저기 조건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또다시 8천으로 주어져 있군요. 그러면 8천 더하기 8천은 1억 6천이죠. 그럼 4억으로 1억 6천 나눴는데 숫자 보면 4, 4, 16이니까 0.4, 즉 40%가 나온다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인데 아까 보셨지만 승수는 제목이 분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수지가 같은 의미니까 자, 승수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분모.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세전과 세후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이 나온다고 했던 거 반드시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지금 세후 현금 수지 구해볼까요? 자, 세후 현금 수지. 그러면 아까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왔어요? 순영업소득이 또 찾아봐야 되는데 3억 2천 나왔네요. 그러면 옆에다 좀 이거 지우 써볼게요.
순영업소득이 지금 3억 2천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8천이에요. 이걸 빼고 남은 게 세전현금 수지고 이게 2억 4천이거든요. 왜? 32 빼기 8은 24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2천만 나오거든요. 그럼 소득세 2천을 빼주고 남으면 세후가 2,200만 원인 건 금방 구할 수가 있는 셈 아닙니까? 맞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자, 지금 세후 현금 수지는 2,200인데 주어진 조건상 지분 투자액이 8억 8천이에요. 그럼 단위수는 다르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냥 22분의 88이니까 딱 봐도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 14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15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겁니다. 아우, 지겨워. 15번 문제도 사실상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현장 가시면 안 풀고 그냥 튀시는 게 상책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충실하게 또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단 볼게요. 유효 총소득이 2억인데 제가 아까 그랬죠. 유효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 승수로 무조건 총투자액을 나눠라. 다시 한번 볼게요. 유효 총소득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 유효 총소득 승수로, 유효 총소득 승수로 총투자액을 나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 총투자액이 20억이에요. 근데 유효 총승수가 10이에요. 그 말은 곧 10으로 20억을 나누라고 했으니까 2억이죠. 뭐. 자, 1번 맞았고요. 순소득 승수가 10인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승수는 무조건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분모가 되는데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총투자가 나온다 했지요. 자, 주어진 조건상 총투자액은 20억인 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유효총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유효총소득이 좀 이제 구해보니까 2억이었고 그렇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고 남은 값이 순영업인데 아무리 지금 주어진 조건을 둘러봐도 영업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값이 세전현금 수지거든요. 이 말은 결국 뒤집어서 세전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하면 빼기 전의 값인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1억 2천이고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8천이면 1억 2천에 8천을 더해준 2억 원이 순영업소득임을 역으로 거꾸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인데 총투자가 20억이니까 숫자만 보면 2분의 20, 10이라는 것 옳은 답일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세전현금 수지승수. 지겹습니다. 자, 승수는 무조건 앞에 나온 제목이 뭐라고요? 분모. 분모. 근데 세전이나 세후자가 나왔다. 그럼 총투자가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분투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세전현금 수지가 1억 2천으로 나와 있는 건 살펴보았거든요. 그럼 지분투자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뭐 나왔네요. 12억. 그럼 분자가 12억이고 분모가 1억 2천이면 딱 봐도 10배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3번도
맞았고요. 4번에 자본 환원율. 자, 아까도 뭐 값을 구하는 문제 나왔지만 자본 환원율은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구해봤더니 순영업이 2억이었고 총 투자액이 20억이었다면 숫자만 보면 10분의 1이니까 0.1 또는 퍼센트로 10%가 답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라고 해야 되는데 8% 틀렸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역수관계 아시죠? 순소득 승수와 2번 순소득 승수와 4번의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거든요. 어떤 값의 역수는 그 값분의 1인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은 그 자체가 이미 0.1이고 퍼센트로 바꾸면 1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10인데 4번이 8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산을 못한다더라도 2번의 순소득 승수와 4번의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의 관계다. 이것만 알아도 분명히 값이 한쪽이 10이면 다른 쪽도 뭐 10분의 1 해서 10%가 나와야 되는데 8이다. 다른 숫자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정말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투자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금융론이라고 쉬울까요? 금융론이 투자론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계산은 계산입니다.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는데 어차피 패턴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물어볼 때마다 숫자만 바뀌니까 어떤 그 기출문제를 잘 반복해 복습하고 또한 계산 문제를 반복하면서 익혀놓기만 한다면 그 계산 과정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금융론 쪽의 계산은 투자론보다 훨씬 쉽게 정답 구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많이 물어보죠. 일단 푸는 시장가치 기준 8억 원 나왔죠. 이게 동그라미 1번 조건상. 또 연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근데 기존에 부채가 없다면 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냐면 예컨대 시장 가치가 나왔다. 또는 그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나온다면 시장 가치 또는 가격 나왔다 무조건 곱하기 LTV예요. LTV는 뭐 대부 비율인데 보통 금융론 쪽에선 담보 가치 인정 비율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무조건 곱하시면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공식이라면 두 번째 공식은요.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곱하기 DTI예요. DTI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나온 값을 나누기 저당 상수하게 되면 역시 대출의 가능 금액이 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세 번째는 뭐냐? 1번과 2번 값을 구해서 비교한 결과 값이 작은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분명히 시장 가치가 8억입니다. 네모칸 박스에 주어진 조건 담보 인정비율 LTV가 70%입니다. 그럼 70%는 0.7이죠. 그럼 숫자만 보면 8, 7에 56이잖아요. 그럼 56의 숫자는 뭐냐면 5억 6천이에요. 여기까지 끊으면 시장 가치 기준으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6천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연간 소득이 1억 2천인데 총 부채 상환비율이 80%죠. 그럼 0.8을 곱하면 돼요. 근데 12 곱하기 8이니까 8이는 8, 8이 16, 9,600 나오겠죠. 이 값은 9,600이에요. 9,600.
근데 9,600을 나누기 저당 상수니까 0.24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 96을 24로 나누잖아요. 그럼 4 나와요. 근데 단위수는 억이 나와야 되겠죠. 4억입니다. 자, 이제 비교할게요. 시장 가치 기준으로는 최대 5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는 4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양쪽의 대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쪽에 대출이 가능하니까 4억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 이렇게 한글이 어려우시면 LTV, DTI 이렇게 영어 약자를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조정된 경우 곰돌이가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추가로 대출 이 말 나왔다는 건 이미 꺼내 쓴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꺼내 쓴 돈이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의 공식이 더 붙게 되죠. 1번, 2번, 3번까지 보시고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나오면 이것은 작은 금액에서 기존 대출액을 뺍니다. 기존 대출액을 뺀 값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제 이 숫자만 그 조건에 나온 대로 대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일단 담보인정비율 LTV 나왔죠? 근데 그게 40%로 하향 조정됐다. 그럼 지금 40이 됐다는 거니까 기존에 80이고 70이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런데 곰돌이의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8억 5천이 8억 5천. 그러면 가격이 8억 5천이거든요. 근데 8억 5천에 지금 40%예요. 그럼 48에 32, 45, 20이니까 36, 즉 3억 6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3억 6천의 뜻이 뭐죠? 가격이 8억 5천인데 LTV, 담보인정비율이 40%인 경우는 최대 3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 나와 있죠? 얼마? 8천. 소득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DTI. DTI가 얼마죠? 30%. 그러면 딱 봐도 8, 3, 24니까 2,400인데 그 2,400을 나누기 뭐 한다? 저당상수 0.1. 그러면 숫자만 놓고 보면 12로 24 나누니까 숫자는 2고 단위는 억이죠. 2억이에요. 그럼 결론 시장가치 기준 그 물건 가격 기준으로는 3억 6천까지 대출 가능하고 D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까지 대출 가능한다. 양쪽을 모두 충족하니까 작은 쪽 2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꺼내 쓴 금액이 있다. 기존에 대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작은 쪽 2억에서 이미 꺼내 쓴 돈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추가 대출 금액이 1억 5천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3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토지를 담보로 9,200을 대출받았다. 이미 대출받은 돈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이 공식 1, 2, 3, 4번의 공식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숫자를 좀 지워볼게요. 공식을 재활용해야 되니까요. 조금 지저분해도 좀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담보부동산 시장가치 18억이 18억인데 그럼 재빨리 LTV 즉 담보가치 인정비율 찾으셔야 됩니다. 담보가치 인정비율 60% 0.6이죠. 그럼 6일은 6, 68에 48이니까 108. 108의 의미가 뭐냐면 10억 8천이 10억 8천. 10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알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해줘요. 자, 이제 같은 방법이죠. 여기서 소득이 나오거든요. 소득이 얼마죠? 8,500이에요. 소득이 8,500인데 DTI. 자, 얘가 50%예요. 근데 어차피 곱하기 0.5는 나누기 절반과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8,500의 절반이 얼마일까요? 248, 224. 그럼 4,250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4,250이 나왔는데 이 값을 또다시 나누기 뭐한다? 저당상수한다. 그럼 저당상수가 얼마나 나와요? 0.1이죠. 그럼 0을 하나 주면 0 하나 올라가니까 4억 2,500만 원까지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근데 양쪽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4억 2,500만 원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그세를 못 참고 이 중에서 얼마를 꺼내 썼다? 9,200만 원을 꺼내 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것도 4억 2,500을 누르지 않고 한쪽은 억 단위고 한쪽은 천만 단위니까 0 하나 차이 나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숫자상 425 빼기 92 하고 말 겁니다. 그럼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425 빼기 92가 되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자, 425 빼기 92. 숫자 좀 불러보세요. 구하기가 쉽지 않죠. 예, 3억 3천, 그러니까 33이에요, 33. 330이 나올 겁니다. 3억 3,300, 333. 그러면 3억 3,300이니까 숫자가 333 나오는데 보기 5개 중에 숫자로 333 나온 보기는 2번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앞에서 계산기 가지고 숫자 구하는 게 좀 짜증도 나고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425 빼기 92는 333. 그럼 숫자 보기 5개 중에 숫자도 333 나온 보기는 2번뿐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씀인 거죠. 갑자기 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콧물이 나와요. 이게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나오는 현상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지금 저 사람이 좀 몸이 힘들구나. 우리가 좀 봐주자.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게시판에 콧물 나와요. 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4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부산에 거주하는 우루사가 다음의 조건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 것이냐. 또 나왔거든요. LTV, DTI. 이제 지겨워 죽습니다. 뭐 뻔하죠. 제가 LTV 나왔다. 무조건 곱하기 가격. DTI 나왔다. 무조건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4-1. 자, 4-1 공식. 조건 속에 기존 부채 상환액이 있다면 이 값은 처음에 소득 곱하기 DTI라 해서 나온 값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기존 부채 상환액은 소득 곱하기 DTI에서 요 나온 값에서 나온 값이 있겠죠. 나오겠죠. 이 값에서 기존 부채 상환액을 빼야 돼요. 그 뺀 값을 저당상수로 나눈다는 거죠. 써놓고 보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다시 공식을 재활용해야 되니까 지저분하지만 조금 지워줄게요. 숫자를.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 55%죠. 이제 0.5를 곱해야 되는데 담보 평가 가격이 8억 4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 있는 분들 8억 4천 곱하기 0.5인데 저 같으면 그냥 84 곱하기 55 할 거예요.
84 곱하기 55. 어차피 단위수는 억 단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8억 4천 곱하기 55 하면 4억 6,200 나와요. 4억 6,200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 연간 소득이 얼마죠? 5,500 나왔네요. 5,500. 5,500인데 DTI가 얼마죠? 60%죠. 그럼 0.6을 곱하죠. 일단 곱해 볼게요. 65, 30, 65, 30이니까 3,300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 분명히 하나의 조건이 더 붙었죠. 기존의 부채 상환액이 1,500이에요. 그러면 이 3,300의 뜻이 뭐냐면 돈을 빌려오는 차입자 입장에서 연간 원금이자 앞에서 최대 3,300까지는 상환이 가능하다. 부담할 수 있다가 돼요. 근데 3,300이 최대 상환액인데 그중에서 이미 1,500을 상환하고 있다면 내가 추가적인 상환 가능 금액은 그걸 뺀 1,80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1,800을 저당 상수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보통은 그냥 소득 곱하기 DTA에 나온 이 값을 곧바로 저당 상수 나눠서 값을 구하는데 이 문제처럼 기존의 부채 상환액이 있다면 그 값에서 즉 소득 곱하기 DTI에서 나온 값에서 기존 부채 상환액을 빼고 남은 값을 저당 상수 나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주어진 조건상 저당 상수가 얼마입니까? 0.12죠. 그러면 계산기 있는 분들 그냥 1,800 나누기 0.12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1억 5천 나와요. 이제 비교합니다. 자, 담보 인정 비율로는 4억 6,2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TI 값으로는 1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1억 5천이 대출 가능하므로 정답이 몇 번?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지저분한 거 다 지워놨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다시 좋은 마음으로 힘들지만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요. 아까도 봤지만 시장 가치건 가격이건 이 말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LTV 찾아서 곱하세요. 물론 LTV가 한글로 담보가치 인정비율 적혀있겠지만 무조건 약자로 LTV 써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최대 대출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곱하기 DTI 총부채 상환비를 해요. 그럼 이것이 이 값을 또다시 저당 상수로 나눠주시면 역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DTI는 약간 변형이 있죠. 2-1. 그 말이 뭐냐면 자 소득 곱하기 DTI 해서 나온 값 이걸 곧바로 저당 상수 나누면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서 기존 부채 상환액이 나와 있다면 이 값을 빼야 됩니다. 이 값을 뺀 값을 저당 상수로 나누시면 역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수 있다. 또 약간 변형된 게 이 5번 문제처럼 DTI가 아니라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라 부채 감당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더 간단해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무조건 부채 감당률로 순영업소득을 나눠라. 오케이? 그럼 나눠서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저당 상수로 나눕니다.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럼 역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결국 마지막은 모든 값을 비교해서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근데 만약 추가적 대출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작은 쪽 금액에서 이미 기존에 썼던 기존 대출액을 빼주면 추가적 대출액이 구해질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절대 공식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 가격이 12억이에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얼마다? 순영업소득은 지금 4억 5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랬죠. 그럼 박스의 두 번째 줄 보면 기존의 저당 대출금이 1.5, 1억 5천이 있어요. 1억 5천을 이미 꺼내 쓴 거예요. 나머지 볼게요. 지금 대출 승인 기준상 담보 인정 비율이 70%죠. 그럼 12억 곱하기 0.7인데 숫자만 보면 12 곱하기 7이니까 7이 14, 7인 7, 84가 나와야 되겠죠. 그 말은 8억 4천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그전에 봤던 문제와 다르게 DTI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라 부채 감당률 값이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부채 감당률로 순영업을 나누면 돼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 1.5거든요. 그러면 1.5로 4억 5천 나누면 되죠. 이것은 공식에 따지면 분모가 1.5고 분자가 4억 5천이에요. 맞죠? 그러면 4억 5천 나누기 1.5니까 딱 봐도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이 3억을 얼마로 나눠라? 지금 저당 상수가 얼마 나오죠? 1.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3억을 1.2 나누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억 1.2. 그러면 2억 5천인가요? 2억 5천. 자, 결론 얘기할게요. 시장가치 기준으로 최대 8억 4천까지 가능하고 지금 부채 감당률로 봤더니 최대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양쪽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쪽이 가능하죠. 그러면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 녀석이 급해서 이미 1억 5천을 꺼내 썼다. 그럼 작은 금액이 2억 5천인데 이미 대출받아 쓴 금액이 1억 5천이니까 빼고 남은 금액은 1억밖에 없겠죠. 그럼 추가적 대출 금액은 1억.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원리금 상환액 계산이죠. 그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최근 들어와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에 해당이 되니까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좀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